라디오 잡타방님 시즌 3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낯선이고요. 강프로님, 박프로님, 주가마님 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밌다 이거. 하루에 2주분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이거 좀 약간 지겹기도 하고 서로 맞춰. 잠아요. 잤으면 좋겠어. 밥을 먹고 와가지고. 네, 근데 마치 일주일이 지난 척하고 다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우 일주일이 금방 가네. 네. 그러니까요. 순식간. 밥 한 끼 먹으니까 가버리네. 별일 없으셨죠? 네. 네. 지난주에 많이 더워가지고요. 근데 이번 주가 더 더워 알고 보니까 막. 그 100대 국정과제 막 해결하는 뉴스들 되게 좋았어요. 네? 해결이 됐나 보네요. 일주일 만에. 그렇습니다. 바로 끝내더라고요. 예언을 하지 말라니까. 그렇구나. 네. 첫 번째 방송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재밌게 들으셨다는 후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좀 남겨주셨는데요. 그 일주별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될 때 그 라자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 검색만 해도 일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단순한 일주 이야기 말고 두 프로님의 임상과 상담을 통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세 번째 시간부터 또 다시 주가마님께 역할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더 이렇게 열심히 더 해야 되나요? 그 주에 다룰 일주가 예.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일주를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을 네.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뭐 이렇게 검색해서 몇 줄만 적어 오시면 오시면 이제 죽돌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강원 선생님 졸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 맞는지 아닌지보다도 이제 그 두 프로님께서는 그 요약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죽돌님께서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편집장님 놀이만 하고 막 계속 바쁜 척하고 그래가지고요. 재밌어 이거 놀이. 네. 큰일 난다나. 왜요? 갑자기 큰일. 김호준처럼 된다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색해야겠어. 바른 사람이 될 거야.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일주 이야기 갑신입니다. 갑신 일주의 대표 사연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병기 물님 순수 산소를 보내주신 양병기 물님의 사연입니다. 방송 예고가 나간 이후에 추가로 내용을 좀 더 남겨주시긴 하셨는데요. 우선 최초에 남기셨던 사연부터 주가마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네. 양력 77년 5월 27일 유시생 남자분이십니다. 정사년 을사월 갑신일 개유시입니다. 하루 종일 강원 선생님 책 읽고 제 명식 들여다보고 라좌명도 정주행 3회째입니다. 제 명식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제 용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명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일주와 월주 사이를 접은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입니다. 연주와 월주는 뜨겁고 일주와 시주는 차가우니까요. 원국 안에 고립된 건 없고 전체적으로 불기운이 강하여 아무래도 시간인 개수를 용신으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본원인 간목을 극하는 유금이 희신이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원국 안에 없는 토를 용신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나마 시간에 미약하게 남아있는 개수마저 막아버리게 될 것 같고요. 제 용신은 무엇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강원 선생님 책과 강의를 보면서 나처럼 팔자대로 살아온 사람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월주에 불이 강하고 옆에서 목이 불을 생해주고 연월주 12운성은 둘 다 병, 연월주 신살은 둘 다 문창귀인.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공부 잘해서 주목받았고 계묘대운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저는 정사년 을사월생으로 우연히 케네디 대통령과 연주 월주가 동일합니다만 케네디와 달리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골 외갓집에서 고무신 신고 자랐으므로 아버지 덕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출세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려서부터 책 보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았고 지금도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고 자격증도 따고 방송대학 다니면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단련하는 게 좋은데
몸은 가급적 안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도 집에서 종종 108배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108배. 엄청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되게 무리한 운동인 것 같은데. 건강 면에서는 연월주 12운성에 들어있는 병 때문인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간염 바이러스 덕분에 술을 못 마신다는 고질병이 있고요. 이민 대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전자기업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자동차 기업으로 이직하고 딸만 셋을 낳았으나 이민 대운으로 인사신 사명이 들어서인지 직장 생활이 아주 힘들었어요. 두 회사에서는 모두 기획 업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이민 대운 막바지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으며 신축 대운의 변호사가 되어 지금 비교적 편안하게 돈벌이하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 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냥 뭐 하다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냥 뭐 신축도 되면 다 변호사 되는 거야. 그러게요. 뭐지 이거 나 되게 뭔가 위압감 느낀다. 위압감 든다. 신축대요. 네. 되게 강원 선생님께서 심화반 강의 도중에 목일간의 화식상은 말 많은 놈들 특히 변호사들이 많아요 라고 하셔서 빵 터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계묘대운 후반기이던 22세에서 27세 무렵입니다. 특히 22에서 23세 2년 동안은 IMF 덕분에 많은 집이 망하고 대학생들은 대거 휴학하고 남자 휴학생들이 모두 군대로 몰리고 이회창 씨 덕분에 군입대 신체 검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돈이 없어서 대학에 복학도 못하고 그렇다고 군입대도 못한 채 고향집에 짱 박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했던 기획 업무도 그 업무 자체는 좋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참 잘 맞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직업이니까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을 돕게 된다는 것도 참 좋아요. 올해는 돈벌이보다는 자원봉사 위주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 강원 선생님 책과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돈벌이를 좀 해놓았고 아내도 공무원이라 밥 굶지는 않을 것 같아 아마도 올해 1년 내내 이렇게 살짝 쉬면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라자명 듣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 종종 나오셔서 건강과 관련한 조언 많이 해주시는데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강원 선생님의 재판 내지 수감생활 경험담 말고는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수감생활 하셨나요? 네. 가령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성범죄 대응 방법, 이혼 문제 등등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3에서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출연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제가 올해 마침 자원봉사 위주로 일하다 보니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모셔야 되겠네요. 야, 저희도 엄청 바라는 일인데요. 네. 저희 자문위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엄청 고소고발 많이 받아요. 참고로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으며 일도 주로 부천과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여기서 감사합니다. 가까워요. 부천이면. 예.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감사합니다. 라자명 덕분에 아내와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의 명식과 대운을 살펴보다가 얘가 나보다 더 크게 출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 자주 다투던 아내에게 잘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라자명 덕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뭔가 아무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인데 굉장히 되게- 지혜롭게 살고 계시네요. 근데 이분도 글을 그냥 되게 처분하게 잘 써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추가 글들도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남겨주셨어요. 그 닉네임이 양병기 물이라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살짝 당황을 했었는데 양병기 물님이 성이 양씨이시고 네. 예, 병기물은 취득하신 자격증의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거라고 하세요. 근데 변은 변호사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기술사. 예, 무슨 기술사. 예, 그리고 물은요? 자격증 아는 자격증 몇 개 안 돼가지고 물리학 박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닉네임을 물리사? 지면 김운 정도가 되거든요. 운전면허증 하나 있으니까.
네, 이게 심상치 않으신데 우선 용신이 무언지 모르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용신부터 잡고 일주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가 될 수 있게 양병기 물림과 다른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추가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병기 물림은 신경계통 질병으로 허리 디스크와 만성 두통이 있고 가족들의 의견으로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평소에 꽤 신경질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 모두 혈압으로 돌아가시고 집안 어르신들 모두 혈압약을 드실 정도로 고혈압이 집안 내력인데 양병기 물림도 원국 안에 화기운이 강해서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과는 잘 어울렸는데 조직 안에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주 싫어서 조직 생활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회사 기획팀 일을 하셨는데 경영 기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기획을 담당하셨대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고 큰 전략을 세우는 걸 좋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또 이제 대운별로 추가 내용을 남겨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7 계묘대운 때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 시기에 대학은 붙었지만 그 밖에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7살 때 대학을? 아니 17세 17 계묘대운. 아. 17개면 그야말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나 대학 입학과 졸업, 군 제대 및 취업 등 인생 전체로 보면 중요한 마디에 해당하는 성취는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인 여자친구와 만나서 한결같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무사히 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기 17 계묘 대운이라는 건 이제 일칠 대운이라고 해서 17살부터 26살까지 10년 동안 대운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그때 무슨 일 있었다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 스트레스 그냥 엄청 혼자 받았던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개묘 대운에. 근데 벌써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투할 만하지. 그냥 무슨 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하고 무슨 운에 변호사 되고. 근데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서 다행일 정도로. 네. 그리고 27 이미 네. 대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 신사명 때문인지 회사 안에 갇혀 있었고 결혼, 출산, 이직, 승진 등의 큰 마디에 해당하는 성취는 있었으나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대운 말기에는 결국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2009년에 회사 그만두고 나와 저 스스로를 가둔 후 공부해서 2013년에 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사이에 뜻밖에도 애가 둘이 더 생겨 경제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친구들이 조금씩 도와주어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네. 37 신축 대운인 지금은 정신적으로 편안하나 그렇다고 어떤 마디에 해당하는 성취는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며 즐거워하고 몸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저 힘들 때 도와주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물질적으로 보답하고 정신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정도로 충분히 행복함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큰 꿈이나 큰 일을 해내야 한다는 조급함 같은 건 없고 그냥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가난하게 자라 별의별 힘든 일 다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이 대견하고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고 그냥 각종 외국어 배우고 각종 자격증 취득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불교나 명리학을 비롯하여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몇몇 분이 댓글로 용신을 같이 궁금해 주시고 또 의견도 남겨주셨어요. 뭐 네. 개수 용신이지 않느냐 네.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근데 이분이 대운 흐름을 보면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정신적으로는 힘들고 또 네. 네, 성취를 안 하고 있는 지금은 또 편안하다고 하시고 정신적으로는 뭐 이런 거를 보고서 헷갈린다 용신이 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용신 여러분 지사 선생님까지. 선생님 산소 드시고요. 그 용신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조로 보느냐 아니면 뭐 네네. 업부나 병약 내지는 뭐 통관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용신을 잡는 법이 한 3가지 정도가 겹쳤을 때 네.
그게 이제 뭐 조우로서도 뭐 수를 좀 써야 되고 뭐 좀 약하니까 또 수를 억부로도 이렇게 수를 써야 되고 할 때 한 3가지 정도가 겹쳐 있으면 네. 대체로 그거를 용신으로 삼는 게 맞기 때문에 네네. 이 경우는 이제 굳이 용신을 따진다면 네. 일단 신약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좀 약하다. 그다음에 금이 저 금들이 이제 그 금공목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들이 저 목을 약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주의 열기가 일단 태어난 연과 월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우라고 해서 네. 온도를 맞춰주는 의미에서도 역시 수가 좋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대체로 어디를 가서 사주를 좀 보셔도 아마 이제 수를 좋은 작용으로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은 그렇죠. 예, 뭐 수로, 신약하고 예, 예. 식상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인성의 개수를 용신으로 잡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개수보다는 관성 희신이 되는 관성이 네. 굉장히 큰 역할을.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굉장히 강했던 것들도 그렇죠. 예. 이게 다 관성의 힘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약간의 뭐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하신 글을 아까 써주셨는데 네. 저는 모순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 음. 수를 이제 좋은 작용으로 본다면 네. 금이 이제 역시 수를 생하는 이제 희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모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거꾸로 또 금은 수를 불러오는 거니까 네. 네. 이 사실상 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식 보면 그래도 바로 간목도 굉장히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것 같은데 신약한데 이렇게 그 관성을 희신으로 잡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개수 정인이 안에 잘 가운데서 공간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관성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다. 네. 이미 식신 이런 걸 보고 이제 제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한 식상은에서 이 금의 금관성이 아주 좀 흉한 기운이 네. 아주 절묘하게 제살이 됐습니다. 제압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갑신일주로서는 참 보기 드물게 사실 순탄한 인생이죠. 갑신일주가 그럼 좀 이렇게 좀 굴복과 기복이 좀 굉장히 강한 것이 이제 이 갑신일주의 특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갑신하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절벽 바위 위에 핀 나무이기도 하고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 올려다보면 저 어느 것이나 다 불안정하죠. 네. 그래서 갑신 그러면 저 신자가 그 이제 밭전자에 이렇게 한일자를 이렇게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밭에 네. 그 번개가 치는 형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 글자가 여러 가지 막 그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저 신자 안에는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네. 저 갑이라는 글자가 필요한 글자를 대부분 저기 신자가 좀 가지고 있어요 또. 임수랄지. 예, 임수랄지 무토랄지 경이라는 글자는 이제 갑의 또 열매라고 이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갑신일주 그러면 저는 이제 철갑을 두른 소나무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진짜 사막 한복판에 내버려 둬도 자생력을 가지는 예, 약할 것 같지만 실제 이게 절지잖아요. 절지라서 약할 것 같지만 굉장히 끈질긴 속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소개가 되겠지만 절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네.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중에 2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절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용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수가 좋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네. 저 을목도 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을목이라는 저 글자가 언뜻 보면 이 전체에서 좀 생뚱맞은 글자처럼 느껴지잖아요. 되게 작아 보여요. 일목이 얼마나 좋은데. 약간 생뚱맞은 글자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뭐 경금이 오거나
내지는 신금이 왔을 때 네. 그 대항마로서의 어떤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경금이 예. 오면 이제 을목이 이제 합거를 하거나 아니면 신금의 짝은 또 을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뭔가 좋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글자가 저 또 을목에 해당하는 글자라서 이분은 대체로 금운이나 아니면 모군이나 수운이 대체로 다 길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싶은데 네. 다행히도 이제 운세도 7세부터 네네. 약 76세 정도까지 네네. 그 화나 이런 운으로 흘러가는 게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운도 흐름이 좋아서 그러게요. 예, 자기가 원하던 바대로 뭔가를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쉽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이분 모셔야 되겠는데. 드디어 담당 변호사가 생겼네요. 네. 네. 그리고 화 기운 때문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혈압? 네. 예, 내 집안 내력이 네, 있으시다고 네. 병력에 네. 그런 것만 뭐 조심하시면 그냥 평탄하신 건가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을 드시고 계신 건가?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지. 예, 병원 약 잘 듣지 않나요? 혈압약은? 그러게요.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면 예. 뭐 이렇게 더 드릴 말씀이 근데 이제 약점을 알고 싶다 막. 그저 화기가 이렇게 일단 강하다는 건 네. 이제 이 사연에서도 쭉 나타나지만 네. 식신상관 뭐 이런 기운들이거든요. 그게 적극적인 자기의 행동이기도 하고 뭐 생각나면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이제 사주의 원국에 재성이 없이 네. 돼 있어요. 네. 그 제가 무죄사주. 네. 네. 무재성 사주죠. 근데 딸이 셋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양병기물님 아내분은 또 무관사주예요.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렸죠. 무관사주와 무재사주의 남녀는 되게 잘 맞는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낯선 제가 PD님도 예, 무관무재가 만났는데 저렇게 이제 화기가 좀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이분이 네. 에너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체력 이상의 오버하는 에너지를 좀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관과 인수가 이제 잘 움직이니까 정신력은 강한데 네. 사실은 체력이 좋으신 분이 아닌데 식상이 발달돼 있으니까 사실은 좀 무리하는 거죠. 자기 육체를 약간 혹사시키는 좀 개념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도 약간 좀 그럴 수 있고 네. 실제로 자기가 좀 무리해서 좀 일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과로하시는 거는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여기 글도 보니까 네. 일단 뭐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네네, 좀 이렇게 멀리 예, 멀리 그러니까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일을 저는 반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행동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그러니까 네. 이분은 이제 좀 부딪혀서 뭔가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인수 쪽을 더 쓰는 거죠.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움직임 몸 쓰는 좀 더 것보다. 디테일을 좀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인수하고 식상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좀 결과가 좀 나아지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저기 식신상관이라든지 이런 행동하는 기운들이 월하고 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더 세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동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좀 몸이 축나는 경우들 그리고 스트레스의 요인도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짤막 지식 코너로 한다면 네. 유승민 후보가 갑신일주래요. 네. 제가 오늘 단체 채팅방에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갑신일주를 여태까지 라저명에서 다룰 때 좀 정치인 맞아요. 위주로 실제로 방금도 말했지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네. 뭐 그 민주당 원내 총무인 지금은 원식이지만 그 전에 저기 서대문 우상호 갑신이고요. 그리고 또 뭐 저기 안희정 지사도 갑신.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참 실제로 이 갑신 옛날에 농담으로
야 갑신일주가 정치 안 하면 뭐 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말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갑신일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거든. 왜냐하면 갑신일주가 우리나라만 한 100만 명은 될 텐데 100만 명이 다 정치가 될 수도 없고 정치가라는 게 이렇게 뭐 그냥 통상적이고 평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이게 걸출한 몇 명은 내지만 나머지는 참 힘들게.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임자 일주일 얘기하면서 임자는 여명이 좀 더 길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했었는데 무자. 우리 지난 주에 무자 얘기할 때는 남여명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 갑신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갑신은 이제 일지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편관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이제 이 바로 자기가 깔고 앉은 꼴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12운성은 이제 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2부에 뭐 다시 좀 더 얘기 되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 일치가 불안정, 편관은 예측 가능성이 좀 적관보다 많이 낮으니까. 굉장히 여명인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의 이동, 다음에 이제 뭐랄까 남편을 교체하기 쉽다. 제 아내가 갑신일주입니다. 잘해. 남편을 교체하기 쉽군요. 바로 해고돼. 그리고 성격을 봐도 바로 해고할 것 같아요. 뭐 잘못하면.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갑신주들은 자기 자존심을 빼면 시체거든요. 네, 자기가 남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쁜데 날 두고 딴 여자랑 바람을 폈어. 네가 못생긴 네가. 내 지금 내가 봐주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데 바로 해고해요. 그러니까 그 손상당한 자존심은 이렇게 무참하게 해고시키지 않고서는 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돼요. 성격도 뭐 바로 총 쏠 것 같은 성격이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만나셨군요.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종언과 시작. 그러니까 굉장히 전환에 과격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혁명기란 말이에요. 혁명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좀 좋아요 비주얼이. 이 가오 있는 비주얼이 있죠. 가오 있는 비주얼.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 잘생기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자 할 때는 그냥 사랑스럽고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라면 뭔가 좀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어떤 뭐 제복 같은 이미지라고 그런 이미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이 갑신이거든요. 좀 약간 카리스마 있다고 할까요? 좀 그렇죠. 범접하기 카리스마. 어려운 군인?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카리스마이자 내면적으로는 자존심이 이 갑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참을 때는 참고 또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아는 척 해줘야 되는 결혼 생활에는 좀 불안정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본 안 보고 녹음 들어오신 김창규님께서 예. 이게 저희가 2부에서 예. 추가 질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2부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을 지금 죽돌님께서 해주셔갖고 그렇죠. 갑신일주 자체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강프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다시 이제 양병기물님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이 입에 이제 용신은 어쨌건 수금 용의신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디테일한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해주셨고 근데 추가로 이제 아내분이랑 어머님 명식을 보내주시면서 관계에 대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아내분이랑 어머님 명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내분은 양력 1977년 3월 25일 자시생, 정사년, 계묘월, 이모일, 경자시이고요. 어머님이 1955년 양력이고요. 1955년 1월 30일 술시생, 갑오년, 정축월, 신묘일,
무술 씨입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봐 주시죠. 첫째는 제 처의 사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사연에 제 처의 사주가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잘 해주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제가 아직 잘 볼 줄은 모르고 단지 제 처의 시주에 경금이 고립되어 있는데 34세 대운부터 74세 대운까지 토와 금으로 흘러 고립은 면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결혼 늦게 하고 애 늦게 낳는 시대에 제 큰딸이 아주 잠깐이었지만 외고조 할머니까지 만난 적이 있었을 만큼 제 처는 원래 딸들이 장수하는 집안 태생이라 말년까지 토 대운으로 흐르는 것과도 잘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본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제 처는 18년차 교사인데요. 제가 나보다 네가 더 출세할 것 같아. 내가 너를 교육부총리로 만들어주마 라고 말해주었고 제 처가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 둘째는 저와 제 처의 명식에 모두 토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갑신일주라서 토가 재성이고 제 처는 이모일주라 토가 관성입니다. 단순한 공식대로라면 저는 여자가 없고 제 처는 남자가 없는 거죠. 물론 둘 다 지장간에는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라 결혼하고 자주 다투었는데 제 처에게 토 관성 대운이 처음 들어온 34세 대운 후반기에 제가 변호사가 되었고 다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변호사가 되어서 안정적이 되어서 다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제 어머니가 토가 많고 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25세의 남편 잃고 혼자 되신 후에도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장사해 저와 제 동생을 끝내 키워내신 은근과 끈기가 있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시주가 무술이고 토 과다이고 58세 대운에 또 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인지 강원 선생님 책에 나오듯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셨습니다. 아직도 제 고향 대전에 살고 계시고 최근에야 비로소 일을 그만두시고 절에 다니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년이 또 무술년이라 어머니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어머니는 싫다고 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지만 내년 1년만이라도 토가 없는 저와 제 처가 저희 집 부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아직 제 처와 상의된 건 아닙니다. 그거부터 하셔야지. 아니면 어머니 명식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가깝거나 물이 보이는 사찰에서 내년 1년 정도만 요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두 프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추가 질문을 네. 남겨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와이프분이 이모 네. 일주십니다. 네. 예,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죠. 이 갑신이 이제 이 금목상전이라면 네. 이모는 이제 수화상전인데 네. 근데 극단적인 힘들게 앉아가지고 무관과 무제의 네 본래 이모. 무관무제가 만나면 네. 굉장히 좋아요. 잘 살아요. 네. 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무관문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두 달도 안 됐고요. 아, 수기가 무관무제. 네, 무관문제. 그럼 이제 소혜고 이제 이렇게 그 네.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결혼한다는 그런 꿈을 의도된 사람도- 임신 아니고. 여러분. 지금 그리고 한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창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관이고요. 상대방은 무제인 거죠. 사주에 관이 없고 저쪽은 사주에 당연하지. 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무관 무제라고 얘가 지금 저는 재성은 있거든요. 예. 아, 난 임신한 걸 처음 들어가지고. 뭔 소리야. 아니 아까 아닌 거야? 아, 아 정말 미쳐. 저 좀 그만 보내시고요. 다시 양병기 물림 네. 예,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병기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니까 네. 당연히 그 흐름을 이제 따라서 음. 아내분을 만나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보면 무제, 무관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런 경우는 어느 한쪽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남자가 있는데 사주에 상대방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좀 집착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서로 집착적으로. 간절함이 되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부분이 잘 맞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이 사연 중에서 뭐 토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굉장히
그 잘 되고 있다. 네. 그것도 아내분 쪽에.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이제 필요한 기운들이 이제 잘 토가 형성이 없으니까. 되니까. 네. 예. 그래서 흐름이 역시 한 73세까지도 정말 잘 이어질 것 같고 44세부터 53세 사이에 무신 이렇게 대운이 오면 아내분님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결론은 네. 저희 사연 중에 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한번 특집으로 모시는 걸로. 네, 그러게요. 와 이제 막 말해도 되겠다. 네, 근데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사연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냥 고소하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무엇보다도 약간 양변기물님 아내분이 이제 좀 빨리는 사주다. 어머나. 아니 도움을 주는 사주라고 표현할 수 좀, 있나요? 좀 아깝다. 아, 근데 그러면 양변기 물림이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양변기물님께서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지. 네. 아 괜찮은 남자분이시다. 그렇죠. 뭐 왜냐면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자기가 참 주변에 마누라의 좋은 기운을 자기가 갖고 와서 만약에 되고 난데 다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네, 네. 인간의 논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그 일칠 대운 지나실 때도 지금 아내분 만나서 견딜 수 있었다고 네, 그래요. 근데 말씀해 사실 이제 이 양변기물은 운이 좋은 것이 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연월주에 이 식상이 이렇게 많으면 네. 사실 좀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산만한가요? 예, 잘하기 어려운데요. 이거를 아주 적절한 다행히 이제 이제 10대 20대 때 화의 대운이 더 들어오지 않았던 거. 네. 이것이 정말 참 기가 막혔고요. 네. 네, 근데 신기한 게 지지에 화가 안 들어와요 대운에. 네. 네. 저 나중에 이제 천간에 들어오는 것이고. 네.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화기운이 너무 세지는 거죠. 좀 식상이. 이제 힘드시겠죠. 많이 힘들겠죠. 근데 또 그 아주 수의균이 강한 이제 아내분이 네. 딱 들어와 가지고 약한 개수 용신을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한 10여 년 버틸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저 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공부하고 또 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아, 말이 그거 쉬운 정말 거지. 예, 글이라서 지금 쉬운 거지. 그렇지, 이게 진짜 이렇게 살려면 딸 그런데 생각. 정말 그런 경우를 몇 번 제 주변에도 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해피엔딩이 되었으니까 네. 망정이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요 하는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일단 수입이 반으로 줄잖아요. 반 이하로 줄여 사실. 이러다면 사실 다 지옥입니다 그때가. 근데 막 그러다 보면 또 공부하는 사람도 또 빗나가고 막 이제 뭐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뭐 완전 파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이제 이 정인인데, 근데 사실 양변기물님의 정인은 그렇게 강한 편은 못 돼요. 근데 왜냐면 이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아내분에 의해서 이렇게 잘 흘러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답을 하셔야지 진짜. 아내분은 뭐 교육부 총리 만들어야겠네. 그리고 되게 또 신기했던 게 그 공부하시고 따님 둘을 더 얻으시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힘드셨을 때 친구분들이 그렇게 또 도와주셨다고 하거든요. 인간성이 좋으시구나.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서 지금에 이르시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 또 변호사가 뭐 물론 돈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단히 만족감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대운의 좋은 흐름과 그 특수관계인의 기운에 의해서 아주 아름답게 흐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님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또 수기운이 전혀 없으십니다. 없으신 신묘 일주신데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 분 다 참 만만치 않은 일주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꽤 끌었습니다, 사실 아주. 네. 그래서 괜히 네. 긁어 부스럼내는 수도 있고요. 근데 큰 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서로 좋을 수 있어요, 관계가. 네. 근데 이제 디테일한 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네. 굉장히 사소한 거 이런 데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 아내분이 만약에 오케이 하시면 이 아내분의 기운이 어머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되긴 되는데, 근데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셔, 저희 그 양명 김문님께서.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러시니까 좀 또 저를 좋아하시고 하면은 절 중에서 이렇게 그 물이 내리다 보이는 절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계시는 것도 오히려 더 저 복잡하고, 어차피 오시면 또 손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 힘듭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마음 편하신 곳에서 편안하게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드시고 하는 게 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님도 실제로 그냥 절이 좋다고 하시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양변기물님은 앞으로 이제 18년이 무술 세운이기도 하고 네. 예, 또 토대운에 있어서 뭐 이리저리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같이 물론 아내분이 오케이를 하시면 지내보시는 것도 뭐 한번 시도할 만하나 네. 어머님 의사도 중요하고 아내분 의사도 중요하고 네. 하니까 물이 흐르는 절 쪽으로 가시는 걸 더 권장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 정혁 선생님께서는 그 어머님이 이제 사주에 언뜻 네. 이제 수가 없으시잖아요. 네. 수가 없고 이제 저 오히려 이제 일간 자체가 이제 네. 신금일주인데, 그 금일주들은 원래 사주에 이제 수가 있어야 뭔가 이제 생기도 있고 또 빛도 나고. 예, 빛도 나고. 근데 이 사주는 약간 매금의 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의 기운들이 좀 이렇게 북돋아 주면 당연히 이제 좋기 때문에, 어려서 운세가 이제 뭐 병자, 그다음에 을류 이렇게 왔는데, 을해? 예, 을해, 네. 그다음에 이제 갑술에 좀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38세 개유, 임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어쨌든 수 활동 반경이라고 제가 좀 표현하는데, 네네. 금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네.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힘들게는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 기질이 약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식 키우고 이러는데 매진을 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사주적으로 이제 좀 독특한 게, 그 양변기물님이 이제 갑신일주면, 갑신일주가 이제 뭐 우리가 현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칼을 들거나 아니면 뾰족한 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신묘. 현침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양변기물님 아내분도 이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화가 그것도 또 현침 뭐 이런 것들에 속하거든요. 세 분이 다 이제 날카롭고 뾰족한 기운들을 이렇게 내재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이렇게 후벼 파는 말을 다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 나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한테 크게 이제 이렇게 실수가 좀 본의 아닌 오해를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간목일주의 특성상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거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거리에서 자주 보는 쪽으로 99간집 정도 되고 사랑채와 안채와 이런 것들이 한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런 뭐 괜찮지. 그 사이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아니 뭐 집안에 이렇게 뭐 내가 좀 흐르고 연못도 좀 있고 가끔 길도 잃어버리고 그 정도면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이 굳이 나 뭐 이렇게 니네랑 같이 살래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당신이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절에 다니시고 이런 게 좋아하시는 네. 게 있으시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내년에 건강상으로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신데 네. 건강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어떤 조언이 있을 수 그 있을까요? 이게 양변기물림 어머님이 이제 축토하고 묘목이 있는데 네. 이걸 뭐 살로 보면 격각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뼈라든지 이런 데 좀 안 좋아지는 살이라고 네네네.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분명한 건 이 사주는 사주에 이제 약간 매금의 의미가 좀 강해서 네. 금이라든지 아니면 목 이게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사주가 전체적인 조화가 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유통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가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네. 항상 건강적인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편에 속하는 일주를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네. 저 신이라는 글자는 완성에 해당하고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력으로 좀 잘 버텨가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약간 이런 종교에 의지한다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좀 견뎌내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절에 다니시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방법적으로. 네. 보면은 참 다시 봐도 이렇게 양변기물림의 이 참 문국이 아름답게 형성돼 있다. 네. 이게 이제 연주상생이라고 해서 금에서 수로 흐르고 수가 목으로 흐르고 목이 화로 흐르는. 네. 근데 화가 또 식상이니까 또 입으로 묵고 살아야 되는. 네. 그래서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도요. 결국 약간의 삑사리는 있지만 네. 이 금수 목화로 흘러요. 이런 이제 이 연주상생의 힘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힘에 비해서 이제 어머님의 이제 명식은 흐름이 좀 막힌 듯한 느낌이 당연히 아무래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이제 있었지만 역시 이제 그 이제 이 어머님도 이 절지 일주가 절이거든요. 이 편제 절인데 이 그래서 이제 이 편제의 절은 이제 아까 말한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지만 네. 아마 그 뒤에도 질문도 있으니까 2부에서 네. 그 절지에 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기로 하죠.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양변기물림의 궁금증과 명식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질적이고 예. 예민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 묘하게 균형 있는 것 같지만 좀 식상이 과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상이 과다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빨리빨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불러오지 않으면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의 성격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화식상이라서 더 그런가요? 예, 더 그런 거죠. 네. 빨리 결과가 드러나고 막 네. 이런 건데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소위 말하면 심장 기능이 지나치게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예. 네. 한 번 더 그러니까 보통보다 한 2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실천력이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네네. 그 실천력이 이 사주 전체에서는 약간 과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약간 좀 균형을 맞춘다면 이분도 이제 108배 하시고 뭐 종교 생활 하신다. 저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량이나 약간 불교 정적인 공부하시고, 예, 정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좀 여유롭게 네.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이런 그 정적인 네, 공부를 네. 하시는 네. 거에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게 본능적으로 또 인성을 끌어다가 네. 그러니까 수기운을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죠? 정적인 것들이죠. 네. 야, 그러면 1부는 네. 여기까지로 하고요. 잠시 쉬고 2부에 추가 질문들을 가지고 네. 또 갑신일주에 대해서 네.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되게 그거 재밌었어. 약간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 그래. 갑신일주. 어.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딱 보면은 되게 좀 쌀쌀맞고 우리 사람이 무표정으로 있으면 좀 되게 약간 겁나는 이미지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머리 잡아당기고 놀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되게 놀랐대요. 잘해. 말 그대로 이제 잘하라고. 을목이 이제 하루 강아지 법무사 야, 뭘 모르는데 지금. 올라타고 막 어디 지금 갑신한테 을목이. 저 엄청 편했거든 처음 만날 때부터. 너 을묘잖아. 너 을묘지. 어. 참 조심해. 바람 안 펴야지.